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와 처마 밑 풍경을 잔잔하게 흔들고 지나가는 아주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들이 넓고 물이 맑아서 농사가 잘 되었고 사람들의 인심도 넉넉하여 지나가는 낯선 과객에게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기꺼이 내어주는 무척 정겨운 곳이었지요. 마을 한가운데에는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아주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당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깊은 우물과 햇볕이 잘 드는 넓은 장독대가 아주 정갈하게 놓여 있어 이 집의 부유함과 오랜 내력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기와집 마당에는 붉은 매화가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여름이면 커다란 감나무가 짙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의 훌륭하고 편안한 쉼터가 기꺼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척 크고 웅장한 집은 마을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항상 앞장서서 묵묵히 이끌어가는 아주 든든한 기둥과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매일 톡톡히 해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겉보기에는 한없이 평화롭고 무척 풍요로워 보이는 이 커다란 기와집의 높고 아주 두꺼운 담장 너머에는 남들에게는 차마 함부로 말하지 못할 아주 깊고 서늘한 비밀과 보이지 않는 차가운 긴장감이 늘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크고 번듯한 기와집에는 시집 온 지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가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우물가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부뚜막을 반짝이게 닦으며 온 식구의 삼시세끼를 정성스럽게 챙기는 일을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지요. 해슨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살뜰히 챙기는 며느리 덕분에 커다란 기와집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장독대의 장맛은 해가 갈수록 더욱 깊고 달콤하게 익어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하루는 험한 산 너머로 밝은 해가 떠오르기도 전인 캄캄하고 아주 차가운 새벽부터 누구보다 일찍 그리고 무척이나 고단하게 서둘러 시작되었습니다.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조심조심 밖으로 나온 그녀는 가장 먼저 부엌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가득 넣고 붉은 불을 지펴 차가운 안방을 아주 따뜻하게 데우는 일부터 매일 정성껏 챙겼지요.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붉은 장작 불빛이 그녀의 하얗고 고운 얼굴을 잠시 따스하게 비추면 며느리는 커다란 가마솥에 맑은 물을 붓고 식구들이 맛있게 먹을 구수한 밥을 정성스레 안치며 집안의 하루 무사 안녕을 조용히 기원하는 것도 절대 잊지 않는 무척이나 지혜롭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모두 끝나고 나면 며느리는 단정하게 소매를 걷어붙이고 넓은 마당 한 구석에 예쁘게 자리 잡은 커다란 빨래터로 서둘러 향해 산더미처럼 높게 쌓인 옷가지들을 꼼꼼하게 빨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우물물의 여린 손끝이 무척 붉게 얼어붙고 굽은 허리가 툭 끊어질 듯 몹시 아파와도 그녀는 단 한 번의 작은 불평조차 전혀 없이 경쾌하게 방망이질을 계속하며 가족들의 낡은 옷에 묻은 찌든 때를 아주 말끔하게 지워냈지요. 눈부시게 하얗게 빨아진 깨끗한 무명옷들이 따스하고 부드러운 봄햇살 아래에서 뽀송뽀송하게 기분 좋게 말라가는 평화로운 모습을 가만히 볼 때면 며느리의 맑은 입가에는 그간의 무척 고된 노동조차 완전히 잊게 만드는 아주 작고 흐뭇한 미소가 언제나 예쁘게 번지곤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그녀는 볕이 가장 잘 드는 따뜻한 뒤뜰로 넘어가 반짝반짝 윤이 나는 수십 개의 둥근 장독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살폈습니다. 행여나 먼지가 앉을세라 하얀 수건으로 장독 뚜껑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닦아내고 맑은 바람과 따뜻한 햇볕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시간을 맞추어 뚜껑을 열었다 닫기를 여러 번 반복했지요. 그녀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이 기와집의 간장과 된장은 온 동네에서 그 맛이 가장 깊고 훌륭하기로 소문이 자자했고 마을 사람들은 잔치가 열릴 때마다
이 집의 귀한 장을 조금씩 얻어가려 줄을 서곤 했습니다. 이토록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하는 착한 며느리를 보며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저 집안은 며느리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얻었다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늙고 고집센 시어머니 밑에서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면서도 언제나 사람들에게 밝게 웃으며 깍듯하게 인사를 건네는 그녀의 됨됨이는 삭막한 산골 마을의 따뜻한 봄바람 같은 위로가 되었지요. 길을 걷다 마주치는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항상 고개를 숙여 예를 다하는 며느리의 고운 심성은 굳게 닫힌 사람들의 마음마저 부드럽게 열어주는 아주 신비하고 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늘 씩씩하고 밝은 이 착한 며느리의 깊은 마음 속에는 남몰래 혼자서 눈물로 키워온 아주 작고 간절한 소망이 딱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년 전 가마를 타고 시집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몹시도 그리운 고향의 친정 부모님을 뵙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들판에 누런 곡식이 가득 익어가고 철새들이 무리지어 남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때면 고향 마을의 익숙한 저녁 짓는 연기가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몹시도 시리고 아파왔지요. 시집 오던 날 아침 붉은 연지 곤지를 찍은 딸의 손을 꼭 잡고 몰래 뒤돌아 뜨거운 눈물을 훔치시던 늙은 어머니의 굽은 뒷모습이 밤마다 그녀의 감긴 눈꺼풀 사이로 선명하게 아른거렸습니다. 좋은 집에 시집가서 부디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당부하시던 무뚝뚝한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었지요.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혹시라도 부모님이 병이라도 얻으신 것은 아닌지, 낡은 초가집 지붕은 겨울 폭설을 잘 견뎌냈는지 온갖 걱정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며느리를 뜬 눈으로 밤새우게 만들곤 했습니다. 유난히 달빛이 밝아 잠을 이룰 수 없는 쓸쓸한 밤이면 며느리는 안채에서 시어머니의 깊은 코고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몰래 방을 나와 차가운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마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그녀는 꾹꾹 눌러 참았던 서러움과 부모님을 향한 깊은 그리움을 소리 없는 뜨거운 눈물로 뚝뚝 흘려보냈지요. 행여나 우는 소리가 새어나가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질까 두려워 치맛자락을 입에 꽉 물고 억지로 숨죽여 우는 며느리의 좁고 가녀린 어깨는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몹시도 애처롭고 가엾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커다란 기와집의 시어머니는 마을에서도 유난히 성격이 까다롭고 무척 엄하기로 소문난 호랑이 같은 아주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들어온 첫날부터 집안의 모든 권력을 꽉 쥐고 흔들며 아주 작은 먼지 하나라도 눈에 띄면 며느리를 마당에 무릎 꿇리고 반나절 동안 모진 호통을 치곤 했지요. 며느리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어도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언제나 차가운 꾸중과 매서운 질책만이 날아왔고, 그런 시어머니의 철통 같은 감시 아래에서 친정 나들이를 허락받는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며느리의 그토록 간절하고 애타는 눈물을 불쌍히 여겨 드디어 작고 따뜻한 기적을 하나 조용히 내려주신 것인지 며칠 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큰 잔치가 열려 기분이 한껏 좋아지신 시어머니께서 저녁상을 물리는 며느리에게 툭 던지듯이 그래. 다음 달이면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도 꼬박 3년이니 며칠 고향에 다녀오도록 하거라 하고 마침내 허락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짧고 무뚝뚝한 한마디를 듣는 순간 며느리는 너무나 놀라고 벅찬 마음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 눈물을 펑펑 쏟으며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녀와서 더욱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몇 번이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친정에 다녀와도 좋다는 시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진 그날 밤부터 며느리는 세상을 모두 다 가진 것처럼 몹시 기뻐서 힘든 집안일 속에서도 전혀 피곤한 줄을 모르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솥을 닦을 때도 빨래를 널 때도 그녀의 입가에서는
흥겨운 콧노래가 끊이지 않았고 고된 노동으로 굳어있던 얼굴에는 봄꽃처럼 화사하고 따뜻한 미소가 늘 가득 피어나 있었지요. 3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한순간에 사라진 듯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한없이 가벼웠고 매일 아침 떠오르는 붉은 태양조차 그녀를 위해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친정으로 며칠 떠나기 바로 하루 전날 밤 며느리는 조용히 호롱불을 밝혀두고 방 안에 단정히 앉아 부모님께 드릴 아주 작은 선물을 정성스럽게 보찜에 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깊은 밤잠을 줄여가며 남몰래 채바느질을 해서 아주 풍푼히 모은 적은 돈으로 장에서 겨우 장만한 늙으신 부모님이 입으실 보드라운 무명옷 한 벌을 보찜 바닥에 아주 반듯하게 개어 넣었지요. 비록 비단옷처럼 화려하고 무척 값비싼 것은 절대 아니었지만 딸의 따뜻한 정성과 깊은 사랑이 오롯이 담긴 이 소박한 옷이 부모님의 굽은 허리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덮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주 예쁘고 고운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명옷 위로는 평소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달콤한 약과와 아버지께서 즐겨 드시던 짭조름한 마른 반찬 몇 가지를 기름종이에 정성껏 싸서 보찜에 남은 빈자리에 조심스럽게 채워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거친 산길을 걸어가다 소중한 음식들이 행여 망가지기라도 할까봐 며느리는 깨끗한 수건으로 음식들을 한 번 더 단단히 감싸고 보찜의 끈을 야무지게 2번이나 묶었지요. 내일이면 드디어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집의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크게 부르며 부모님의 따뜻한 품에 덥석 안길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보찜을 안고 한참 동안 혼자 조용히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는 어느새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마당의 매화꽃 향기를 며느리의 작은 방 안으로 기분 좋게 실어나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일찍 먼 길을 나서야 하니 어서 눈을 붙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가슴 벅찬 설렘과 터질 듯한 기쁨 때문에 며느리의 두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일 뿐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그녀는 짐을 다 싼 보찜을 자신의 머리맡에 소중하게 끌어안고 누워 고향집 마당에서 꼬리를 흔들며 자신을 반겨줄 누렁이의 모습까지 아주 즐겁게 상상하며 그토록 깊어가는 아름다운 봄밤의 정취를 아주 온전히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평화롭고 따뜻한 행복이 가득한 며느리의 좁은 방 밖에서는 안채에 굳게 닫힌 두꺼운 문틈 사이로 전혀 다른 무척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자리에 들지 않은 채 어두운 방 안에 꼿꼿하게 홀로 앉아 싸늘하게 식어버린 차를 단숨에 들이켜며 밤바람에 흔들리는 창호지 문을 아주 매섭고 차가운 눈초리로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지요. 며느리에게 겉으로는 친정 나들이를 흔쾌히 허락하며 너그러운 시어머니 행세를 했지만 사실 그녀의 시커먼 속마음 한구석에는 며느리를 향한 알 수 없는 지독한 시기심과 독한 미움이 계리를 튼 독사처럼 흉측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토록 착하고 부지런한 며느리를 남몰래 미워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며느리가 집안일을 너무나도 완벽하고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로 커다란 기와집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고 곡간의 곡식은 날이 갈수록 무섭게 불어났으며 온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는 며느리를 칭송하는 아주 달콤한 찬사만이 매일 끊이지 않고 들려왔지요. 반면 과거의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과 복종을 한 몸에 받으며 위세를 떨치던 자신의 늙은 존재감은 며느리의 눈부신 그림자에 가려져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초라하게 잊혀지고 있다는 깊은 패배감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권력과 재물을 향한 지독한 탐욕에 단단히 눈이 멀어버린 시어머니는 자신이 평생토록 꽉 쥐고 누려온 이 거대한 집안의 실권이 언젠가 모두 저 새파란 며느리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매일 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여우 같은 년이 고향에 다녀오면 친정 식구들의 기세까지 등에 업고 내 자리를 완전히 빼앗으려 들 것이 틀림없어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시어머니는 질투와 두려움이 뒤섞인 아주 흉측하고 일그러진 표정을 어둠 속에서 지어 보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며느리가 친정으로 떠나는 내일 아침 이 집안의 후계자 자리를 영원히 빼앗기 전에 자신이 먼저 며느리를 아주 비참하게 내쫓아 버리겠다는 무섭고 끔찍한 결심을 단단히 굳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살금살금 자리에서 일어나 문풍지에 작은 구멍을 뚫고 불이 환하게 켜진 며느리의 작은 방을 향해 아주 뱀처럼 교활하고 섬뜩한 시선을 조용히 던졌습니다. 방 안에서 정성스럽게 보찜을 싸며 연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며느리의 순진한 얼굴을 훔쳐보며 그녀는 속으로 차가운 코웃음을 치면서 조롱 섞인 아주 매서운 비웃음을 작게 흘렸지요. 그래, 지금 그 알량한 행복을 마음껏 즐겨두거라.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내년은 온 동네 사람들의 끔찍한 손가락질을 받으며 두 번 다시는 이 기와집의 높은 문턱을 절대 넘지 못할 테니 하고 속으로 아주 독한 저주를 끊임없이 퍼부었습니다. 며느리를 영원히 내쫓기 위해 시어머니가 머릿속으로 아주 치밀하게 꾸며낸 계획은 세상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 무척이나 잔인하고 사악한 음모였습니다. 단순히 트집을 잡아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동정을 살 수 있으니 며느리를 아예 시어머니의 귀한 폐물을 훔쳐 달아난 천하의 몹쓸 도둑년으로 완벽하게 몰아세워 사람들의 분노를 무섭게 부추길 작정이었지요. 게다가 도둑의 흉측한 낙인을 찍기 위해 잠든 며느리의 고운 얼굴에 새까만 아궁이 숯을까지 발라버려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소름 돋는 무서운 상상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마을 뒷산에서 이따금 아주 쓸쓸하게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만이 고요한 정막을 깨며 스산한 기운을 더욱 차갑게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작은 방에서는 내일의 부푼 설렘으로 가득 찬 따뜻하고 아주 부드러운 숨소리가 조용히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안채의 두꺼운 문 너머에서는 무서운 탐욕에 완전히 눈이 먼 시어머니의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어둠 속에서 계속 번뜩이고 있었지요. 한 지붕 아래에서 너무나도 다른 상반된 두 가지의 팽팽한 마음이 날카롭게 교차하며 평화롭던 이 큰 기와집에는 곧 무섭게 휘몰아칠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듯 아주 묘하고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어느덧 짧은 밤이 지나가고 동쪽 산 너머로 희뿌연 새벽의 빛이 아주 조금씩 스며들며 운명의 아침이 마침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마당의 풀벌레 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마을 멀리서 수탉이 길게 우는 소리가 아침을 알리자 커다란 기와집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대문 안쪽에는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아주 무섭고 거대한 시련의 그림자가 아침 햇살보다 더 빠르게 소리 없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지요. 3년 만에 친정길이라는 꿈에 부풀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는 아주 맑고 순박한 착한 며느리와 그 행복을 산산조각 내고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는 시어머니의 지독한 시기심이 마침내 충돌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산골 마을에 공기조차 숨을 죽인 듯 아주 팽팽하게 멈춰버린 이 고즈넉한 새벽. 과연 이 커다란 기와집의 마당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무섭고 기막힌 일들이 무자비하게 벌어지게 될까요? 며느리의 순탄치 않은 아주 험난하고 슬픈 운명은 이제 막 비극의 첫 페이지를 서서히 넘기려 하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사방이 짙은 어둠에 깊게 잠겨 산새조차 숨을 죽인 고요한 새벽녘이 되자 시어머니는 마침내 안방 문을 소리 없이 스르륵 열고 마당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부엌 아궁이에서 방금 꺼내어
아직 매캐한 냄새가 채가시지 않은 새까맣고 커다란 숫덩이가 아주 단단히 쥐어져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발소리를 철저히 죽인 채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 며느리가 곤히 잠든 작은 방 문턱을 소리 없이 가볍게 넘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젯밤 밤새도록 짐을 꾸리며 설레어 하던 며느리가 보찜을 머리맡에 둔 채 세상 모르고 아주 깊고 평온한 단잠에 푹 빠져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하얗고 고운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가에 아주 비열하고 잔인한 미소를 서늘하게 머금고는 손에 쥔 새까만 숫덩이를 거침없이 얼굴 위로 가져갔습니다. 이마부터 시작해서 코와 양볼, 그리고 턱 밑까지 아주 시커멓게 숯을 칠하며 내년이 오늘 이후로 2번 다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게 철저히 짓밟아 주마하고 속으로 독한 저주를 퍼부었지요. 숯 가루가 떨어지며 기침이 나올 법도 했지만 며느리는 친정에 가는 꿈을 꾸는지 그저 아주 옅은 미소만 지으며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깊은 잠을 계속 잤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흉측한 괴물처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는 곧장 자신의 안방으로 은밀히 돌아가 평소에 목숨처럼 소중하게 아끼던 은비녀와 금가락지 등 귀한 패물들을 몽땅 꺼내어 작은 비단보에 빠르게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값비싼 물건들을 감쪽같이 숨겨두고 저 여우 같은 며느리가 밤사이에 모두 훔쳐 달아나려 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어 완전히 도둑년으로 몰아세울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을 실천에 옮긴 것이지요. 시어머니는 뒷마당 후미진 곳에 있는 오래된 장독대 밑바닥을 깊게 파고 패물 보따리를 꽁꽁 숨긴 뒤 흙을 감쪽같이 덮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철저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불을 덮고 시치미를 뚝 떼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고 참새들이 처마 밑에서 시끄럽게 지저귀기 시작할 무렵 시어머니는 갑자기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아주 날카롭고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펄쩍 뛰어들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패물, 내 귀한 금가락지를 어떤 몹쓸 도둑놈이 몽땅 훔쳐갔구나 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에 깊이 잠들어 있던 집안의 모든 하인들과 머슴들이 화들짝 놀라 뛰쳐나왔지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대성통곡을 하더니 갑자기 번뜩이는 눈빛으로 며느리의 방문을 가리키며 전년이다. 저 발칙한 년이 친정에 간답시고 짐을 싸더니 내 패물을 모조리 훔쳤구나 하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채로 며느리의 굳게 닫힌 작은 방문 쪽으로 일제히 시선을 모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하고 소름 끼치는 시어머니의 곡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며느리는 서둘러 옷고름을 여미며 방문을 열고 허겁지겁 마당으로 뛰어나오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선 며느리의 얼굴을 본 순간 모여있던 하인들과 집안 식구들은 모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고 몇몇은 비명을 지르기까지 했지요. 어머니 무슨 큰일이라도 나셨습니까? 하고 걱정스레 묻는 며느리의 얼굴은 새까만 수트로 뒤덮여 도무지 사람의 형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흉측하고 괴기스러운 요괴에 몰골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사람들이 왜 자신을 보며 그토록 무서워하고 경악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칠된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더욱 거품을 물고 발악하며 이 흉악한 도둑년아, 네가 내 패물을 훔치고 도망가려다. 벌을 받아 얼굴이 그 모양 그 꼴로 까맣게 변해버린 것이로구나 하고 억지 생떼를 썼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기가 막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니 저는 절대 패물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찌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결백을 애원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요.
얼굴에 시커멓게 칠해진 숫자국은 마치 그녀가 캄캄한 밤에 도둑질을 하려다 아궁이 뒤집어 쓴 죄의 흔적처럼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였기에 하인들조차 그녀를 아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머슴들에게 당장 전연의 보찜을 풀어서 샅샅이 뒤져보라고 불호령을 내렸고, 머슴들이 거칠게 보찜을 풀어헤치자 그 안에서는 친정 부모님께 드릴 소박한 무명옷과 음식들이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비록 폐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욱 크게 코웃음을 치며 이것 보아라. 이것들을 팔아서 은밀하게 도망칠 노잣돈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 분명하다며 억지스러운 거짓 주장을 더욱 매섭게 밀어붙였지요. 며느리가 아무리 땅바닥에 엎드려 부모님께 드릴 작은 선물일 뿐이라고 목 놓아 울부짖으며 억울함을 호소해도 탐욕에 눈이 먼 시어머니의 잔인하고 차가운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프고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아주 엄숙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처럼 흉악하고 은혜를 모르는 도둑년은 우리 집안에 단 하루도 더 머물게 할 수 없으니 당장 맨몸으로 쫓아내어 버리라고 차갑게 명했습니다. 하인들은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벌벌 떨며 우는 며느리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대문 밖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냈고, 며느리는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그토록 정들었던 기와집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지요. 쿵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거대한 대문이 아주 차갑고 매몰차게 굳게 닫혀버렸고, 며느리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굳게 닫힌 문을 부여잡고 어머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결백합니다 하고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대문 앞에 끔찍한 소란을 듣고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동네 사람들은 얼굴이 온통 새까맣게 칠해진 채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며느리를 둘러싸고 수근거리며 아주 차갑고 멸시하는 시선을 일제히 던졌습니다. 아니, 저렇게 착하고 부지런하던 새댁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 폐물을 훔친 천하의 무서운 도둑년이었다니. 사람 속은 정말 알 수 없구먼 하고 혀를 차며 온갖 날 선 비난과 조롱을 근장을 서슴없이 퍼부었지요. 며느리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에 온몸이 발가벗겨진 듯한 극심한 수치심과 끔찍한 절망감을 느끼며 두 손으로 새까만 얼굴을 가린 채 미친 듯이 도망치듯 산길을 향해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끔찍한 현실에 충격을 받은 며느리는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앞을 볼 수조차 없었지만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아 무작정 험한 산속으로 깊이 도망쳤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채여 버선발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나뭇가지에 치마가 갈기갈기 찢어져도 그녀는 멈추지 않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깊고 어두운 산짐승의 길을 따라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지요. 산새들조차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놀라 멀리 날아가 버리고 차가운 봄바람만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스치며 외롭고 쓸쓸한 발걸음을 더욱 서럽고 처량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해는 어느덧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굶주린 채 산을 넘던 며느리는 극심한 갈증과 지독한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맑은 산속 계곡물 앞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메마른 목을 축이려고 떨리는 두 손으로 맑은 물을 떠올리려던 순간 수면에 비친 자신의 끔찍한 얼굴을 난생 처음으로 똑똑히 마주한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지요. 이마부터 턱끝까지 새까만 숯이 흉측하게 엉겨붙어 있는 자신의 괴기스러운 모습을 보자 그제야 왜 사람들이 자신을 도둑으로 몰며 그토록 무섭게 손가락질했는지 모든 끔찍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어머니 어찌하여 제게 이토록 잔인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르셨단 말입니까? 하고 며느리는 차가운 계곡물에 얼굴을 묻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비통함에 짐승처럼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친정에 가겠다는 소박한 꿈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자신의 얼굴에 수치를 하여 미치광이 도둑년으로 만들어버린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도록 사악하고 교활한 그 무서운 속내를 비로소 완벽하게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지요. 3년 동안 뼈가 부서지도록 집안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맑고 순수한 진심이 이토록 처참하고 더러운 모함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그녀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을 넘어선 차가운 절망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차갑고 시린 계곡물에 얼굴을 거칠게 문지르며 피부가 붉게 벗겨지도록 새까만 숯 자국을 미친 듯이 지워내기 시작했지만 깊게 베어든 숯의 검은 얼룩은 그녀의 찢어진 상처만큼이나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문지르고 나서야 겨우 사람의 형상을 되찾은 그녀는 다시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제는 돌아갈 기와집도 자신을 따뜻하게 반겨줄 친정집조차 당장 찾아갈 길이 막막한 지독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도둑년이라는 끔찍한 소문이 이미 고향 마을까지 퍼졌을 것이 분명했기에 부모님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 없어 그녀는 차마 친정으로 발길을 돌리지도 못한 채 낯선 길로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낯선 고개를 넘고 또 넘던 며느리는 결국 삼거리 주막 근처에 허름한 성황당 앞 차가운 흙바닥에 풀썩 쓰러져 더 이상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허기는 창자를 끊어낼 듯이 극심하게 몰려왔고 발바닥은 온통 물집이 터져 피투성이가 되었으며 봄밤의 매서운 냉기는 얇은 무명 치마를 뚫고 들어와 그녀의 가녀린 몸을 나뭇잎처럼 처절하게 떨게 만들었지요. 이제 내 목숨도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하고 가물가물해지는 의식 속에서 며느리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차라리 이대로 모든 고통을 잊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따뜻하고 묵직한 누군가의 거친 손길이 쓰러진 며느리의 차가운 이마를 조심스럽게 짚으며 쉽센 이 젊고 여린 새댁이 어쩌다 이 험한 곳에 쓰러져 있노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힘겹게 실눈을 떠보니 주름이 깊게 패고 머리가 하얗게 센 그러나 눈빛만큼은 무척이나 온화하고 단단해 보이는 늙은 객주 할머니 한 분이 등불을 들고 자신을 아주 안쓰럽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며느리의 언몸을 다정하게 주무르며 서둘러 자신의 주막으로 그녀를 업고 가서는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두꺼운 소미불을 꼼꼼하게 덮어주며 극진히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구들장의 열기가 얼어붙은 몸을 서서히 녹여주자 며느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고 그녀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겁고 구수한 국밥 한 그릇이 아주 소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객주 할머니는 다정한 목소리로 억지로라도 이 따뜻한 국물을 훌훌 마셔 넘겨야 뱃속에 힘이 생기고 살길이 열리는 법이니 어서 수저를 들라고 며느리의 앙상한 손에 나무 숟가락을 가만히 쥐어주었지요. 며느리는 생판 처음 보는 낯선 노인의 대가 없는 깊은 친절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이 일시에 북받쳐 올라 숟가락을 쥔 채 어깨를 들썩이며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뜨거운 국밥을 눈물과 함께 꾸역꾸역 삼킨 며느리는 마음이 조금 진정되자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인 객주 할머니에게 자신이 그동안 커다란 기와집에서 겪었던 그 억울하고 참담한 사연을 조심스레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없이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친정에 가게 된 설렘부터 시어머니가 자신의 얼굴에 흉측한 수치를 하고 귀한 폐물을 훔친 끔찍한 도둑으로 몰아세워 무자비하게 쫓아낸 그 기막힌 일들을 모두 말했지요. 며느리의 눈물 섞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객주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분노와 함께
며느리를 향한 아주 진심 어린 애틋함과 애처로운 마음이 잔잔한 파도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객주 할머니는 거친 손으로 며느리의 눈물을 다정하게 닦아주며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 터질 노릇이지만 세상의 이치란 가만히 앉아 운명만 탓한다고 해서 결코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악독하고 잔인한 거짓말에 무너져 이대로 초라하게 목숨을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늙은 여우가 가장 바라는 바일 테니 너는 보란 듯이 억척스럽게 살아남아 반드시 너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타이르셨지요. 할머니의 그 짧지만 뼈대 있는 엄한 조언은 며느리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고 억울함에 떨던 그녀의 맑은 눈빛 속에 아주 작지만 단단한 불꽃을 조용히 피워 올렸습니다. 객주 할머니는 며느리의 두 손을 굳게 맞잡으며 나도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온갖 모진 수모를 겪었지만 이 삼거리 주막을 억척스럽게 일구며 장사의 이치를 깨닫고 내 힘으로 떳떳하게 살아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약 그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진정한 복수를 하고 싶다면 눈물은 당장 거두고 내 밑에서 아주 밑바닥부터 장사의 험난한 길을 뼈를 깎는 고통으로 새롭게 배워보지 않겠냐고 아주 진지하게 물으셨지요. 며느리는 자신을 끔찍한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삶의 길을 환하게 열어준 할머니의 그 넓고 깊은 은혜에 엎드려 절을 올리며 반드시 훌륭한 상인이 되어 제 이름과 명예를 되찾겠다고 아주 굳게 맹세했습니다. 한편 며느리가 쫓겨난 그 고요한 산골 마을에는 며칠 동안 커다란 기와집의 수칠한 도둑년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아주 자극적이고 거짓된 헛소문으로 무성하게 꼬리를 물고 사방으로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삼삼오오 모여 그 며느리가 알고 보니 밤마다 산속의 도적대와 은밀히 내통하여 기와집의 재산을 모두 빼돌리려 했다는 등 온갖 터무니없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아주 진실인 것처럼 떠들어댔지요. 시어머니가 아주 치밀하게 퍼뜨린 이 끔찍한 거짓 소문들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눈덩이처럼 거대하게 불어났고 착하고 부지런했던 며느리의 고운 이름은 어느새 천하의 몹쓸 요부이자 흉악한 도둑으로 완전히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시어머니의 그 거짓된 모함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니었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수염이 하얀 촌장 어르신만은 무언가 이상하다며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3년 동안 내가 그 아이의 선하고 맑은 눈빛을 보아왔건만 그토록 올곧고 바른 심성을 가진 이가 그리 허망하게 남의 재물을 탐할 리가 절대 없으니 우리는 함부로 남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셨지요. 촌장 어르신의 무겁고 진중한 충고에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구심을 품기도 했지만 이미 마을을 휩쓸어버린 자극적인 헛소문의 거센 물결을 단번에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기와집의 안방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주 완벽하게 쫓아냈다는 짜릿한 승리감에 흠뻑 도취되어 콧노래를 부르며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자신의 귀한 패물들을 다시 꺼내어 만지작거리며 아주 흐뭇하고 기분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모든 재물과 권력은 영원히 내 차지이며 나를 가르치려 들던 그건방진 며느리녀는 굶어 죽었거나 산짐승의 밥이 되었을 테니 참으로 알터니가 아주 시원하게 빠진 것처럼 통쾌하다고 중얼거렸지요. 그녀는 자신의 완벽하고 끔찍한 음모가 세상 누구에게도 절대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이제부터는 자신이 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대마님으로 군림할 것이라는 헛된 꿈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그 어리석고 헛된 착각과는 달리 며느리는 객주 할머니의 주막에서 부서진 마음을 단단히 추스르고 가장 험한 주방일부터 시작하며 세상의 거친 풍파를 이겨내는 생존의 법을 억척스럽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장작을 패고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며 밤에는 낡은 주판을 튕겨가며 샘을 익히는 그녀의 눈빛은 과거 기와집에서 인내하던 순종적인 며느리의 그것이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는 아주 강인한 상인의 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잔인한 배신을 경험한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우뚝 서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날만을 위해 아주 묵묵히 칼을 갈며 새로운 삶의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고된 객주일에도 며느리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손님들에게 언제나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녀의 맑고 따뜻한 응대 덕분에 삼거리 주막은 나날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무척 번창해 나갔습니다. 객주 할머니는 며느리의 타고난 영특함과 지독한 성실함에 매번 감탄하며 자신의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상단의 비밀 장부와 귀한 인맥들을 하나둘씩 며느리에게 아낌없이 모두 전수해주기 시작했지요. 며느리는 스펀지처럼 모든 가르침을 빠르게 빨아들이며 단순한 주막의 일꾼을 넘어 거대한 물산을 다루고 상단을 지휘할 수 있는 넓고 깊은 안목을 갖춘 아주 훌륭한 여장부로 몰라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처럼 빠르게 흘러 억울하게 쫓겨나 울부짖던 가녀린 새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천하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아주 위풍당당하고 기품 있는 대상인이 서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모은 거대한 자본과 넓은 상단을 이끌고 언젠가 고향 마을로 아주 당당하게 돌아가 시어머니의 그 흉악하고 거짓된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자신의 빼앗긴 명예를 되찾을 그 운명적인 날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아닌 억울한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아주 크고 따뜻한 포부가 함께 자라나고 있었으며 이는 훗날 온 조선을 흔들 거대한 상단의 눈부신 시작을 굳건하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낡고 연약한 껍질을 완벽하게 벗어던지고 스스로 새로운 삶을 개척한 며느리가 머지않아 고향으로 돌아가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시어머니 앞에 당당히 마주설 그 긴장되는 순간이 조금씩 아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칠한 도둑년의 끔찍한 전설을 가끔씩 안꽃거리 삼아 이야기했지만 곧 그들의 눈앞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하고 충격적인 진실이 아주 환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은 아직 아무도 전혀 알지 못했지요. 거짓은 결코 영원히 참을 이길 수 없다는 아주 단순하고 굳건한 세상의 이치가 이제 막 커다란 기와집을 향해 거침없는 심판의 발걸음을 서서히 옮기기 시작하며 폭풍 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을 단단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처럼 쉼없이 지나가고 며느리가 객주 할머니의 주막에 머물며 장사의 이치를 배운 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아주 훌쩍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다순이를 도맡아 하던 가녀리고 눈물 많던 새댁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누구보다 셈이 빠르고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크고 훌륭한 상단의 어엿한 행수로서 그 이름을 널리 떨치고 있었지요. 객주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과 엄격한 가르침 아래에서 며느리는 세상의 거친 풍파를 이겨내는 법을 스스로 깨우쳤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진귀한 물산을 거래하는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아주 눈부시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끄는 상단은 그저 이문만을 남기는 장사치가 아니라 흉년이 든 고을에는 곡식을 기꺼이 풀고 병든 자들에게는 귀한 약재를 나누어 주는 아주 따뜻하고 의로운 상단으로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억울하게 쫓겨나 길거리를 헤매며 겪었던 그 끔찍한 굶주림과 뼛속까지 시리던 추위를 결코 잊지 않았기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볼 때면 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손길을 아낌없이 내밀었지요. 사람들은 얼굴도 마음도
고운 그 큰 상단의 행수가 베푸는 넓고 깊은 은혜에 감동하여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머리를 조아리며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반면 며느리를 흉악한 도둑으로 몰아 잔인하게 내쫓았던 시어머니의 그 크고 화려했던 기와집은 10년의 세월 동안 마치 끔찍한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몰라보게 쇠락하고 낡아버려 흉흉한 기운만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직후부터 집안의 대소사를 꼼꼼하게 살피던 따뜻한 손길이 사라지자 장독대의 간장은 시큼하게 썩어 문드러졌고 맑은 물이 솟던 깊은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며 탁하고 더러운 흙탕물로 완전히 변해버렸지요. 곡식이 가득 쌓여 있던 크고 넓은 곳간은 쥐떼들이 들끓는 빈 창고가 되었고 지붕의 기와는 속절없이 부서져 내려 비가 오는 날이면 집안 곳곳에 차가운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직 자신의 헛된 권력과 알량한 자존심만을 지키려 들며 집안의 재물을 함부로 낭비했고 하인들을 노예처럼 가혹하게 부려먹었기에 견디다 못한 머슴들은 하나둘씩 밤을 틈타 기와집을 도망쳐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들판의 농사마저 번번이 망쳐버리니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라며 거들먹거리던 시어머니의 위세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조차 손가락질을 받으며 뒤에서 몰래 조롱을 당하는 아주 초라하고 가련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끔찍한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그 수칠한 도둑년이 우리 집안에 재수 없는 애군을 몰고 왔기 때문이라고 악을 쓰며 며느리만을 끝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산골 마을을 비롯한 온 나라에 하늘이 뚫린 듯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끔찍하고 지독한 가뭄이 찾아와 들판의 곡식들이 모두 누렇게 타들어가고 우물물이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하며 매일 밤 하늘을 우러러보며 제발 단비 한 번만 내려주십사 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야속한 하늘은 붉은 태양만을 쨍쨍 내리쬐며 백성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지요. 인심이 흉흉해지고 도적대가 창궐하며 산골 마을 전체가 무섭고 거대한 죽음의 공포에 서서히 휩싸여 갈 때쯤 시어머니의 기와집 역시 바닥난 곡간 때문에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굶주림을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과거 뒷마당 깊은 땅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자신의 귀한 패물들을 몰래 팔아 곡식을 구해보려 야심한 밤에 홀로 삽을 들고 뒷마당으로 살금살금 기어 나갔습니다. 10년 전 며느리를 흉악한 도둑으로 몰기 위해 자신이 직접 패물을 파묻었던 그 자리에 흙을 미친 듯이 파헤치며 제발 이것만은 무사히 남아있어다오 하고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흙투성이가 되도록 땅을 팠지요. 하지만 아무리 깊이 땅을 파고 또 파보아도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은비녀와 금가락지가 담긴 비단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텅 빈 흙구덩이만이 흉측하게 입을 벌린 채 그녀의 끔찍한 탐욕을 비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 패물은 10년 전 기와집을 야반도주하던 늙은 하인 한 명이 시어머니의 수상한 행동을 몰래 지켜보았다가 한밤중에 땅을 파서 모조리 훔쳐 달아나 버린 것이었으나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귀한 재물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아이고 내 패물 아이고 내 목숨줄이 끊어지는구나 하고 짐승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가슴을 마구 쥐어뜯었지요. 자신이 며느리에게 씌웠던 그 끔찍하고 잔인한 도둑의 누명이 하늘의 무서운 천벌이 되어 결국 자신의 목을 아주 서서히 조르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시어머니는 깊은 밤바람 속에서 덜덜 떨며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패물을 도둑 맞고 극심한 굶주림과 깊은 절망에 빠진 시어머니는 밤마다 며느리의 억울한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환청에 시달리며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내가 안 그랬어. 내가 네 얼굴에 숯을 칠한 게 아니야 하고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흉악한 과거 죄악을 스스로 무의식 중에 마구 떠벌리고 말았지요. 기와집에 몇 안 남은 늙은 하인들은 시어머니의 그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헛소리를 엿듣고는 10년 전 그 수칠한 며느리가 도둑이 아니라 참으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쫓겨났다는 무서운 진실을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의 입을 통해 시어머니의 그 미치광이 같은 헛소리가 흉흉한 소문이 되어 메마른 가뭄을 타고 온 마을로 아주 은밀하고 빠르게 퍼져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 그 착하고 부지런하던 새댁이 진짜로 폐물을 훔친 것이 아니라 독한 시어머니의 끔찍한 흉계에 빠져 그토록 비참하게 쫓겨났단 말인가 하고 사람들은 과거 자신들의 어리석은 동조를 아주 깊이 후회했지요.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무섭게 떠오르며 시어머니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10년 전의 끔찍하고 더러운 비밀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되어 마을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촌장 어르신 역시 사람들의 흉흉한 소문을 전해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 10년 전에도 그 아이의 맑은 눈빛을 보며 절대 남의 재물을 탐할 위인이 아니라고 짐작했거늘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가슴을 치셨습니다. 그 늙은 여우 같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질투하여 천하의 몹쓸 짓을 저질렀으니 우리 마을에 이토록 지독하고 무서운 가뭄과 애군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내리는 것이 틀림없다며 어르신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깊이 탄식하셨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시어머니의 그 크고 낡은 기와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부서진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미친 비명소리는 산골 마을의 밤을 더욱 스산하고 끔찍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고향 마을에 무서운 기근이 돌고 시어머니의 악행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을 멀리서 전해 들은 며느리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진실의 시간을 마주할 때가 왔음을 조용히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상단의 행수로서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할 막대한 양의 쌀과 구호물자를 수레에 가득 싣고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을 이끌며 자신의 고향인 그 산골 마을을 향해 아주 위풍당당하게 출상을 명했지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10년 전 억울하게 찢겨나간 자신의 맑은 이름과 명예를 사람들 앞에서 아주 온전히 되찾고 죽어가는 고향 마을을 살리기 위한 아주 거룩하고 무거운 발걸음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객주 할머니는 고향으로 떠날 채비를 마친 며느리의 두 손을 아주 굳게 맞잡으며 부디 내 마음속에 깊게 맺힌 그 억울한 원한의 매듭을 지혜롭고 단호하게 잘 끊어내고 사람을 살리는 큰 상인의 도리를 다하고 오라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의 그 깊고 따뜻한 은혜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제가 흘린 피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릇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제자리를 온전히 되찾아 당당하게 돌아오겠다고 아주 결연한 목소리로 다짐했지요. 눈물 많고 가녀렸던 10년 전에 쫓겨난 새댁은 이제 천하의 흐름을 읽고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아주 거대하고 굳건한 여장부가 되어 낡은 기와집을 향한 운명적인 귀환을 차분하게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끄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상단 행렬이 며칠을 밤낮없이 달려 마침내 극심한 가뭄으로 바싹 메말라버린 고향. 마을 어귀의 굽은 고갯마루에 천천히 그 웅장하고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레에 가득 실린 뽀얀 쌀가마니와 번듯하게 차려입은 무사들의 위풍당당한 행렬을 발견한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다가 헛것을 보는 양 눈을 비비며 밖으로 하나둘씩 비틀거리며 기어나와 입을 떡 벌렸지요. 저토록 높고 귀한 거상께서 어찌 이 비천하고 굶주린 산골 마을에 찾아오신단 말인가 하고 사람들은
경이로움과 기대감에 부풀어 땅에 엎드려 하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며 기쁨에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감격에 마주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화려한 가마의 창을 살포시 열고 10년 만에 마주하는 고향 마을의 풍경을 아주 고요하고 깊은 눈빛으로 응시하며 메말라 버린 우물과 굶주린 이웃들의 처참한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묵묵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산길 한가운데에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거미줄이 무성하게 얽힌 채 흉물스럽게 방치된 과거의 그 웅장했던 기와집을 발견하고는 아주 씁쓸하고 처연한 한숨을 작게 내쉬며 과거의 상처를 조용히 곱씹었지요. 탐욕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잔인하게 내쫓았던 시어머니의 헛된 욕심이 결국 저토록 처참한 파멸의 결과만을 낳았음을 확인하며 그녀는 내일 아침 모든 진실을 사람들 앞에 명백히 밝히겠다는 굳은 결심을 아주 단단히 다졌습니다. 며느리는 마을로 곧장 들어가지 않고 마을 어귀 넓은 공터에 아주 커다란 천막을 치게 한 뒤 부하들을 시켜 배고픔에 지친 마을 사람들에게 넉넉한 고깃국과 하얀 쌀밥을 배불리 먹이도록 자비롭게 명을 내렸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사람들은 출처도 모르는 귀한 음식에 엎드려 절을 하며 행수 어른의 이 크나큰 은혜는 죽어서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눈물 젖은 밥을 허겁지겁 입에 넣으며 아주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표했지요. 며느리는 천막 안에서 그들의 불쌍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내일 날이 밝으면 촌장 어르신을 비롯한 마을의 모든 사람을 저 낡은 기와집 마당으로 불러 모아 10년의 묵은 오해를 완전히 끝맺을 치밀한 준비를 아주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의 상단에서 파견된 심부름꾼이 촌장 어르신의 허름한 집을 조용히 방문하여 내일 아침 동이 트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이끌고 산기론의 그 큰 기와집 마당으로 모여 달라는 행수 어른의 엄중한 서찰을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서찰에는 10년 전 이 마을에서 벌어졌던 아주 끔찍하고 억울한 사건의 진실을 만천하에 명백히 밝히고 모든 원한의 매듭을 풀고자 하니 부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달라는 간곡하고 굳은 당부가 아주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요. 촌장 어르신은 서찰을 읽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니 마침내 시어머니의 그 추악한 죄악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는 밤새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내일 아침 기와집으로 모일 것을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전파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과 긴장감이 뒤섞인 얼굴로 수군거리며 지붕이 무너져 내린 시어머니의 낡고 흉물스러운 기와집 마당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어 커다란 웅덩이처럼 둥글게 둘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젯밤 자신들에게 따뜻한 고깃국을 베풀어준 그 위대하고 자애로운 거상이 도대체 왜 이 폐허가 된 기와집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지 영문을 몰라 몹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마당을 서성이며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마당 한 구석에는 굶주림과 광기에 찌들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늙은 시어머니가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사람들이 왜 자신의 앞마당에 모여드는지도 모른 채 멍한 눈으로 허공만을 응시하며 아주 초라하게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기와집의 육중한 대문이 활짝 열리고 수십 명의 건장한 호위 무사들이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인 커다란 수레를 끌고 마당 안으로 아주 위풍당당하고 엄숙하게 발걸음을 맞추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화려하고 기품 있는 비단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며느리가 아주 우아하고 당당한 자태를 뽐내며 10년 만에 자신이 쫓겨났던 그 원한 맺힌 마당의 흙을 꾹 밟으며 서서히 그 고운 얼굴을 드러내었지요. 며느리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앞에 멈춰 서자 마당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의 위엄 있고 자애로운 얼굴로 일제히 쏠리며 기와집 마당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아주 팽팽하고 무거운 침묵이 무섭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물이 앞줄에 서 있던 촌장 어르신과 몇몇 늙은 아낙네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고 그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뒷걸음질을 치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아니 저분은 정령 10년 전 시어머니의 폐물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얼굴에 새까만 수치를 한 채 비참하게 쫓겨났던 바로 그 불쌍한 새댁이 아니신가. 어찌 이토록 높고 귀한 거상이 되어 돌아오셨단 말인가 하고 크게 소리쳤지요. 촌장 어르신의 외침에 마당에 있던 모든 마을 사람은 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과 경악에 휩싸여 일제히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며느리라는 단어에 반응한 듯 마당 구석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획 치켜들고는 흐리멍덩한 눈을 부릅뜨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미친 듯이 뚫어지게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헛것을 보는 양, 눈을 마구 비비던 시어머니는 눈앞에 서 있는 거상이 10년 전 자신이 수치를 하여 잔인하게 내쫓았던 바로 그 며느리라는 끔찍한 사실을 깨닫고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심하게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지요. 극한의 공포와 경악으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린 시어머니는 목구멍에서 쇳소리 같은 괴기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치다 그만 차가운 흙바닥에 볼품없이 나동그라지며 자신의 무서운 죗값이 마침내 눈앞에 나타났음을 처절하게 실감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초라한 시어머니의 끔찍한 몰골을 아주 가만히 내려다보며 10년 동안 가슴 깊이 품어왔던 서럽고 차가운 원한이 허무하게 흩어지는 묘하고 씁쓸한 감정을 아주 고요하게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아주 침착하고 서늘한 눈빛으로 시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을 차례로 번갈아 응시하며 이제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 더럽고 추악한 거짓에 장막을 제 손으로 온전히 걷어내려 합니다. 하고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억울하게 도둑년으로 몰렸던 가녀린 새댁이 거대한 상단의 행수가 되어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아주 단단하게 마주선 이 순간 낡은 기와집 마당에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아주 팽팽하고 거대한 긴장감이 소리 없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고 10년 전 그 끔찍했던 새벽의 잔혹한 진실이 모든 사람의 귓가에 낱낱이 폭로될 아주 무겁고 엄숙한 심판의 시간만이 마당 한가운데에 고요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오만하게 군림하던 시어머니는 자신의 사악한 계략이 낱낱이 파헤쳐질 극도의 두려움 속에 숨을 죽였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깊이 뉘우칠 준비를 하며 며느리의 입술만을 아주 간절하고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거짓은 결코 영원히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세상의 아주 단순하고 단단한 이치가 마침내 산골 마을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빛을 내뿜기 위해 그 장엄하고 거룩한 첫 시작을 아주 고요하게 준비하며 모두의 숨통을 꽉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거대한 상단의 행수가 되어 돌아온 며느리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마른 침만 꿀깍꿀깍 삼키며 그녀의 붉은 입술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화려한 비단옷 자락을 가볍게 여미며 10년 전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던 바로 이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이제야 그날의 억울하고 참담했던 모든 진실을 여러분 앞에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하고 아주 차분하고 맑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문을 열었지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전혀 높지 않았지만 텅 빈 기와집 마당을 가득 채울 만큼 아주 단단하고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의 귓가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 커다란 기와집에 시집 온 이후로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뼈가 부서져라 묵묵히 집안일만 하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게 친정에 며칠 다녀오라는 허락을 내리셨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몹시 기뻐하며 늙으신 친정 부모님께 드릴 소박한 무명옷 한 벌과 마른 반찬을 보찜에 정성껏 싸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그것이 제가 이 집에서 지은 유일한 죄라면 죄일 뿐 결단코 시어머니의 귀한 폐물 근처에는 단 한 번도 탐욕스러운 눈길조차 준 적이 없었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찜을 머리맡에 두고 달콤한 잠에 빠져 있던 그 고요한 새벽, 시어머니께서는 몰래 제 방에 들어와 아궁이에서 꺼낸 시커먼 숯덩이로 제 고운 얼굴을 아주 흉측하게 칠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귀한 금가락지와 은비녀를 뒷마당 깊은 장독대 밑바닥에 감쪽같이 파묻어 숨긴 뒤 제가 그것들을 몽땅 훔쳐 달아나려는 천하의 몹쓸 도둑년이라고 동네방네 소리치며 무섭게 저를 몰아세우셨지요. 영문도 모른 채 흉측한 몰골로 마당에 끌려 나온 저는 여러분의 날선 손가락질과 차가운 비웃음을 온몸으로 받으며 맨발로 이 차가운 대문 밖으로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끔찍하고 처절했던 고백이 마당에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큰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엄청난 충격과 깊은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일제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한숨을 푹푹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찌 그런 인면수심에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 독한 노인네의 간악한 거짓말에 깜빡 속아 저 착하고 가엾은 새댁을 짐승처럼 사지로 내몰았구나 하며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뼈저리게 후회했지요. 10년 전 며느리에게 가장 날카로운 돌팔매질을 했던 아낙네들은 엎드려 통곡하며 행수 어른 우리가 눈이 멀어 참으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목 놓아 사죄했습니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에서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비밀이 낱낱이 폭로되자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심하게 뒤틀며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전현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고 미친 듯이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탄한 두 눈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이 가득 차 있었고 바싹 마른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자신의 무서운 죄악이 만천하에 완벽히 드러났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발악하는 시어머니를 아주 서늘하고 고요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어머니 아직도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어머니께서 뒷마당에 묻으셨던 그 귀한 폐물들의 행방을 제가 낱낱이 말씀드려야겠습니까? 하고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내쫓기 위해 꽁꽁 숨겨두셨던 그 비단보는 10년 전 이 집을 야반도주하던 늙은 하인의 손에 몽땅 도둑맞아 결국 어머니의 그 지독한 탐욕은 아주 허무한 메아리로 끝나고 말았지요. 남을 해치기 위해 파놓은 끔찍한 함정에 결국 본인 스스로가 깊숙이 빠져버린 꼴이니 이 모든 것은 하늘이 어머니의 그 사악한 마음을 벌하시기 위해 내리신 아주 무섭고도 공평한 인과응보의 천벌이 틀림없습니다. 며느리의 이 날카롭고 명확한 지적에 시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헛된 희망마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듯 끄어억하는 기괴한 바람 빠진 소리를 내며 차가운 흙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무리 중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수염이 하얀 촌장 어르신이 무거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한 걸음 천천히 나서시더니 며느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아주 떨리고 쉰 목소리로 정중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대행수 어른이 늙은이가 마을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그릇된 헛소문에 눈이 멀어 귀한 분을 사지로 내몰았으니 참으로 면목이 없고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처참한 심정일 따름입니다 하고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셨지요. 어르신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향해 돌아서서 우리가 저 천하의 몹쓸 노인네의 거짓에 노란한 죗값이
이 지독한 가뭄으로 돌아온 것이니 모두 바닥에 엎드려 행수 어른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크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촌장 어르신의 준엄하고 무거운 호통이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마당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며느리를 향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행수 어른, 제발 이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를 가엾게 여기시어 그 깊은 원한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은혜와 죗값을 평생토록 갚으며 살겠나이다 하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아주 간절하게 용서와 자비를 구했지요. 메말라 갈라진 기와집 마당에는 사람들의 애달픈 참회의 곡소리가 서글프게 울려 퍼졌고 10년 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무겁고 탁한 오해의 장막이 마침내 뜨거운 눈물 속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눈물과 참회를 가만히 지켜보던 며느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는 앞으로 걸어나가 촌장 어르신의 굽은 양어깨를 다정하게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며 아주 부드럽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 이제 그만 고개를 드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10년 전에 억울한 원한을 갚거나 잔인한 복수를 하기 위해 이 멀고 험한 굶주린 고향 마을까지 찾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제 몸에 흉측하게 덧씌워졌던 억울하고 더러운 도둑년의 누명을 명명백백하게 벗고 다시는 이 마을에 거짓과 탐욕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그 썩은 뿌리를 온전히 뽑아내기 위해 이곳에 당당히 섰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다시 고개를 돌려 바닥에 처참하게 널브러진 시어머니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어머니, 이제 이 집안의 모든 재물과 권력은 어머니의 그 지독한 욕심 때문에 모조리 흩어지고 이렇게 처참한 폐허만이 남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10년 전 당했던 것처럼 어머니를 당장 이 차가운 대문 밖으로 무자비하게 내쫓을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어머니와 똑같은 금수만도 못한 짓을 결코 저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어머니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 이 기와집의 안주인 자리에서 영원히 물러나 저 좁고 차가운 뒷방으로 거처를 옮기시어 남은 평생을 조용히 엎드려 본인의 끔찍한 죄업을 참여하며 지내셔야 할 것입니다. 며느리의 단호하고 엄중한 선고가 떨어지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반항할 한 줌의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체념한 얼굴로 바닥에 엎드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내 눈을 찌르고 내 무덤을 팠구나 하며 땅을 쳤습니다. 평생을 오만하고 도끼 품은 눈빛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굴림해 오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의 끔찍한 죄악의 무게에 완전히 짓눌려 버린 아주 초라하고 가련한 늙은이의 비참한 껍데기만이 마당 한가운데에 버려져 있었지요. 며느리가 데려온 건장한 호위 무사 2명이 바닥에 엎드린 시어머니의 양팔을 거칠지 않게 단단히 부축하여 마당 구석에 어둡고 좁은 뒷방으로 말없이 끌고 가면서 악독했던 시어머니의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뒷방으로 완전히 물러나고 마당에 팽팽하게 감돌던 무겁고 서늘한 긴장감이 봄눈 녹듯 서서히 사라지자 며느리는 활짝 핀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에게 밖에 수레에 가득 실어둔 뽀얀 쌀가마니들을 당장 마당으로 모두 들여오라고 명했습니다. 수십 명의 무사들이 건장한 어깨에 무거운 쌀가마니를 번쩍번쩍 메고 들어와 텅 빈 기와집 마당 한가운데에 아주 거대한 산처럼 수북하게 쌓아 올리자 굶주린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경이로움과 벅찬 희망의 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지요. 며느리는 사람들을 향해자 이제 모든 묵은 오해와 슬픈 원한은 이 맑은 봄바람에 모두 날려버리고 오늘부터는 이 허물어진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굶주린 배를 따뜻하게 채울 준비를 해봅시다 하고 아주 밝게 소리쳤습니다. 행수 어른의 따뜻하고 씩씩한 호령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터뜨리며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음에도
일제히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서진 기와집을 청소하고 마당을 정갈하게 치우기 위해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은 깊은 산에 올라가 굵은 장작을 한가득 베어 지게에 지고 내려왔고, 아낙네들은 10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부엌의 커다란 무쇠 가마솥을 맑은 물로 뽀득뽀득 소리가 나도록 아주 깨끗하게 닦아내었지요. 며느리는 비단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낙네들 사이에 스스럼 없이 섞여 앉아 하얀 쌀을 바가지에 담아 정성껏 씻어내며 과거 이 집의 착한 며느리였던 시절에 그 소박하고 따뜻한 미소를 다시 활짝 피웠습니다. 부엌 가궁이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은 잘 마른 장작을 깊숙이 밀어넣고 부싯돌을 쳐서 불씨를 만들었고, 곧이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붉고 따뜻한 불꽃이 아주 맹렬하고 기운차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스산하기만 했던 기와집 부엌에 오랜만에 훈훈하고 따스한 온기가 가득 채워지자 가마솥 안에서는 뽀얀 쌀밥이 구수한 냄새를 뭉게뭉게 풍기며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소리가 마을 사람들의 빈속을 기분 좋게 요동치게 만들었지요. 며느리는 커다란 주걱을 들고 가마솥 뚜껑을 활짝 열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을 아주 크게 휘저었고, 그 풍요롭고 구수한 냄새는 메마른 가뭄의 고통을 단숨에 잊게 해줄 만큼 아주 훌륭하고 포근했습니다. 밥이 다 지어질 무렵 며느리의 상단 요리사들이 아주 커다란 수레에 소고기와 귀한 물을 한가득 싣고 와서 마당 한가운데에 가마솥을 3개나 더 걸고 진하고 뜨거운 고깃국을 펄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고기 기름이 동동 뜬 진한 국물에 물을 숭텅숭텅 썰어 넣고 갖은 양념으로 깊은 맛을 우려낸 고깃국 냄새가 바람을 타고 산골 마을 구석구석으로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가자 산짐승들조차 입맛을 다실 정도로 환상적이었지요.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던 동네 꼬마들은 마당에 풍기는 고기 냄새에 홀린 듯 부엌으로 우르르 몰려들어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국솥 주변을 빙글빙글 맴돌았고, 며느리는 아이들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아주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넓고 반듯한 마당에는 곧이어 수십 개의 커다란 둥근 나무상들이 일사불란하게 차려졌고, 그 위에는 산처럼 수북하게 담긴 하얀 쌀밥과 김이 펄펄 나는 진하고 구수한 소고기, 묵국이 아주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며느리는 촌장 어르신을 마당 한가운데의 가장 높은 상석에 정중하게 모신 뒤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마을 사람 모두가 상에 둘러앉아 고된 시름을 잊고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아주 넉넉하게 자리를 마련했지요. 10년 동안이나 무섭고 차가운 긴장감과 흉흉한 소문만이 가득했더니 낡은 기와집 마당이 마침내 사람들의 따뜻한 체온과 즐거운 웃음소리로 꽉 채워지며 거대한 잔칫집으로 아주 놀랍고 아름답게 변모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모두들 체하지 않게 천천히 많이 드십시오. 오늘 하루만큼은 가뭄의 고통도 과거의 원한도 모두 잊고 이 밥 한 그릇에 서로의 마음을 넉넉히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숟가락을 바쁘게 움직이며 뜨거운 고깃국에 하얀 쌀밥을 듬뿍 말아 입안 가득 우겨 넣었고, 어떤 이는 고기 맛에 감동하여 뜨거운 눈물을 뚝 흘리며 밥그릇을 아주 깨끗하게 비워 내었지요. 밥 씹는 소리와 국물 마시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마당을 훈훈하게 채우며 잔혹했던 과거의 흉터 위로 따뜻하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예쁘게 덮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도 소박한 밥그릇을 하나 들고 아낙네들 틈에 편안하게 끼어앉아 밥을 먹으며 그동안 이 산골 마을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온갖 사람 사는 정겨운 이야기들을 아주 진지하고 흥미롭게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누구 집 소가 송아지를 낳았다더라.
저 집 첫째 딸이 이웃 마을로 시집을 갔다더라 하는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사이 그녀는 거대한 상단의 무서운 대행수가 아닌 옛날 그 다정하고 착한 새댁으로 완전히 돌아와 있었지요. 상단의 호위 무사들 역시 험상궂은 표정을 풀고 마을 청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막걸리 사발을 부딪히며 호탕하게 웃고 떠들며 마당의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한층 더 흥겹게 돋우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며느리는 조용히 일어나 하얀 쌀밥과 따뜻한 국이 담긴 작은 소반을 직접 들고 시어머니가 갇혀 있는 어두운 뒷방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컴컴한 구석에 웅크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어머니의 초라한 뒷모습이 보였고 며느리는 그 곁에 소반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어머니 식사하십시오. 굶지 마시고 기운을 차리셔야 참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담담하게 말했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뜻밖의 자비로운 행동에 놀라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더니 국물을 한 입 먹고는 자신이 지은 무서운 죄악이 뼈저리게 후회되는 듯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뒷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다시 마당으로 돌아오자 어느덧 서쪽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했고 배를 든든하게 채운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깊은 안도감과 아주 평화로운 미소가 잔잔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부른 배를 통통 두드리며 참으로 10년 묵은 체증이 단번에 확 뚫리는 듯한 아주 기가 막힌 밥맛이로구나. 우리 마을에 다시 이런 따뜻하고 좋은 날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크게 기뻐하셨지요. 며느리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엉켜있던 억울함과 미움의 찌꺼기들이 봄바람에 날아가는 꽃잎처럼 아주 가볍고 흔적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을 조용히 느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아두고 여러분 제가 가져온 저 수레의 쌀들은 모두 가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을 공터에 잘 쌓아둘 테니 촌장, 어르신의 지혜로운 분배에 따라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십시오 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상단의 일꾼들을 풀어 무너진 우물을 다시 파고 메마른 수로를 깊게 정비하여 이 마을에 2번 다시는 끔찍한 가뭄의 고통이 찾아오지 못하게 아주 철저히 막아드리겠다고 굳게 약속했지요. 사람들은 며느리의 그 하해와 같은 넓은 은혜에 다시 한번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행수 어른이야말로 하늘이 우리 산골 마을에 내려주신 살아있는 진정한 부처님이시라며 목이 터져라 깊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며느리는 이제 모두 각자의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 푹 쉬십시오. 내일부터는 우리 모두 희망을 품고 새로운 농사를 지으며 아주 부지런하고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하고 사람들의 등을 가만히 떠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베풀어준 넉넉한 쌀자루를 하나씩 어깨에 메고 아이들의 고사리 손을 꼭 잡은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내려가며 오랜만에 굶주림의 공포 없이 아주 편안하고 단단한 깊은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한바구음을 지었지요. 그들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하나둘씩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며느리는 마당 어귀에 우두커니 서서 손을 흔들어주며 고향 마을의 평온한 밤 풍경을 눈에 가득 예쁘게 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왁자지껄하던 기와집 마당에 다시 아주 깊고 고요한 정막이 찾아오자 며느리는 그제야 팽팽했던 긴장을 풀고 커다란 감나무 아래의 넓은 평상에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밝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10년 전 그녀가 눈물로 쫓겨나던 그 차가운 새벽과는 전혀 다른 아주 포근하고 은은한 달빛을 마당 가득 아주 부드럽게 비추어 주고 있었지요.
뒷방에서는 시어머니의 얕은 코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부엌 아궁이에는 미처 닷하지 못한 붉은 숯덩이들이 타닥타닥 작은 소리를 내며 기와집의 마지막 남은 서늘한 냉기마저 아주 온전하고 따뜻하게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평상에 누워 반짝이는 수많은 별을 가만히 헤아리던 며느리는 10년 전 수치를 당한 채 비틀거리며 산길을 넘던 자신의 가엾은 과거와 객주 할머니를 만나 상인으로 다시 태어났던 그 모든 험난했던 시간들을 조용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억울함에 사무쳐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던 캄캄한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자신이 지금처럼 사람의 마음을 넉넉하게 품을 줄 아는 커다란 거상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음을 깨달으며 그녀는 입가에 아주 잔잔하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지요. 원수를 잔인한 칼로 베어내는 대신 뜨거운 밥 한 그릇의 자비로 용서하고 썩은 집안을 온전히 다시 살려낸 오늘 하루의 무거운 일들이 그녀의 깊은 마음속에 아주 커다랗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아주 깊어 이슬이 차갑게 내려앉기 시작하자 며느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온전히 되찾은 이 커다란 기와집의 안채를 향해 아주 편안하고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안방에 굳게 닫힌 두꺼운 문을 스르륵 열자 과거 시어머니가 탐욕을 부리며 웅크리고 있던 그 음습하고 서늘했던 방 안의 기운은 이미 모두 사라지고 아주 맑고 상쾌한 봄밤의 깨끗한 공기만이 방 안을 포근하게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바쁘게 상단을 이끌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겠지만 오늘 이 밤만큼은 온전한 이 집의 주인이자 가장 훌륭한 어른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을 청할 완벽한 준비가 끝난 셈이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투과하여 방안을 은은하게 밝혀주는 가운데 며느리는 비단 이부자리를 정갈하게 깔고 누워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악몽과 완전히 작별하며 아주 고요하고 따뜻한 꿈나라로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만들어낸 무섭고 거대한 폭풍우는 이제 완전히 물러가고 맑은 진실과 따뜻한 용서가 산골 마을 전체를 아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이 거대한 기와집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넉넉한 안식이 조용히 깃들고 있었지요. 내일 아침 떠오를 붉은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눈부시고 찬란하게 이 집안을 비출 것을 약속하며 길고 험난했던 하루의 긴 이야기는 이제 아주 아늑하고 포근한 밤의 고요함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쪽 산 너머로 눈부시게 밝은 태양이 떠오르며 산골 마을 전체를 아주 따스하고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짙게 드리워졌던 무겁고 서늘한 원망의 그림자는 간밤의 시원한 봄바람에 모두 씻겨 내려간 듯 마을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맑고 상쾌했지요. 지독한 가뭄과 굶주림에 허덕이며 죽음의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처럼 깊은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는 아주 밝고 환한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기와집의 처마 끝에서는 밤새 맺혀 있던 맑은 이슬방울이 영롱하게 빛나며 툭 떨어졌고 마을은 다시 예전의 그 평화롭고 고즈넉한 일상의 풍경을 아주 온전하게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상단의 행수이자 이 커다란 기와집의 진정한 주인이 된 며느리는 안방의 따뜻한 구들장 위에서 아주 깊고 달콤한 단잠을 자고 아주 개운하게 눈을 떴습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나 차가운 흙바닥을 맨발로 헤매며 흘렸던 그 끔찍하고 처절했던 피눈물의 기억들은 이제 아주 아득하고 먼 옛날의 희미한 꿈처럼 느껴졌지요. 그녀는 창호지 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드는 따스한 아침 햇살을 가만히 손으로 쓰다듬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아주 묵직하고 단단한 평화로움을 온몸으로 깊이 만끽했습니다. 거짓된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에 자신이 직접 심어놓은 넉넉한 용서와 포용의 씨앗이
하루아침에 이토록 아름답고 튼튼하게 자라났음을 확인하며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잔잔하고 예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방문을 열어 넓은 마당으로 나선 며느리의 눈앞에는 상단의 부하들과 마을 청년들이 어우러져 아주 활기차게 아침을 시작하는 벅찬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며느리가 어젯밤 약속했던 대로 건장한 사내들은 마당 한구석에 깊게 파인 메마른 우물을 다시 파내려가며 맑고 시원한 생명수를 찾기 위해 구슬땀을 뻘뻘 흘리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무너진 기와집 담장을 반듯하게 다시 쌓아 올리고 썩은 기둥을 튼튼한 새 나무로 교체하는 등 낡은 집안을 아주 정갈하고 완벽하게 고치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의 부지런하고 활기찬 모습을 아주 흐뭇하게 지켜보며 이제야 이 집안에 멈춰있던 톱니바퀴가 아주 제대로 맞물려 힘차게 돌아가고 있음을 굳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산기슭 아래의 마을 곳곳에서도 어젯밤 며느리가 넉넉하게 나누어준 뽀얀 쌀을 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구수한 밥을 짓는 정겨운 연기들이 모락모락 아주 둥글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림에 지쳐 나무 껍질만 씹던 사람들은 드디어 솥단지 가득 끓어오르는 하얀 쌀죽의 달콤한 냄새를 맡으며 이것이 정령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며 감격의 눈물을 훔쳤지요. 촌장 어르신은 지팡이를 짚고 마을길을 천천히 거니시며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그 따뜻하고 평화로운 아침 짓는 연기를 바라보며 참으로 부처님 같은 대행수 어른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다시 살아났다며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온 동네에 맴돌던 지독하고 서늘한 가뭄의 고통은 자애로운 며느리의 은혜 덕분에 하루아침에 눈 녹듯 완벽하게 사라지고 산골 마을에는 생명력이 아주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친 며느리는 작은 소반에 따뜻한 잣죽 한 그릇과 부드러운 나물 반찬을 정갈하게 담아 들고 마당 구석의 어둡고 좁은 뒷방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짓밟고 쫓아냈던 시어머니였지만 며느리는 이미 모든 원망의 매듭을 스스로 온전히 풀어버렸기에 그녀의 발걸음에는 그 어떤 무거운 미움이나 차가운 복수심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저 한때 이 거대한 기와집을 호령하다가 자신의 지독한 탐욕에 갇혀 스스로 파멸해버린 한늙고 가련한 인간에 대한 아주 조용하고 담담한 연민만이 그녀의 맑은 마음 한구석에 작게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뒷방의 낡은 문고리를 가볍게 잡아당기며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방 안의 서늘한 공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환한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구석에 웅크려 있던 시어머니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아주 바싹 마른 기침을 힘없이 쿨럭쿨럭 내뱉었습니다. 낡고 해진 무명옷을 입은 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어머니의 초라한 몰골은 불과 10년 전 이 집안을 무섭게 호령하던 대마님의 모습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요. 그녀는 방에 들어온 사람이 자신이 잔인하게 내쫓았던 며느리라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방바닥에 소반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어머니 밤새 춥지는 않으셨습니까? 따뜻한 잣죽을 쑤어 왔으니 어서 기운을 차리고 조금이라도 드십시오 하고 아주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따뜻하고 자애로운 목소리에 흠칫 놀라며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더니 이내 뜨거운 눈물을 소반 위로 뚝뚝 흘리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몹쓸 짓을 저질렀거늘 네가 어찌 이 늙고 추악한 년을 베어내지 않고 이토록 따뜻한 밥을 차려준단 말인가. 나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하며 가슴을 치며 뼈저리게 통곡했지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처절한 참회의 눈물을 지켜보며 어머니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 스스로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그 죗값을 충분히 치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넉넉한 용서 앞에서 완벽하게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며 남은 여생을 조용히 참회하며 살겠다는 아주 깊은 다짐을 속으로 굳게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마당으로 돌아왔을 때 우물을 파내려 가던 상단의 건장한 사내들이 마침내 기쁨에 벅찬 환호성을 크게 터뜨리며 마당으로 우르르 뛰어 올라왔습니다. 행수 어른 드디어 수맥이 터져 맑고 시원한 우물물이 바닥에서부터 무섭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의 끔찍했던 가뭄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하고 사내들은 흥분하여 몹시 소리쳤지요. 며느리는 서둘러 우물가로 다가가 밑바닥에서 콸콸 솟아오르는 맑고 투명한 생명수를 확인하고는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아주 환하고 기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싹 메말라 있던 기와집 우물에 다시 깨끗한 물이 가득 차오르는 것은 며느리의 착한 심성이 이 집안의 온전한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경이로운 징조였습니다. 우물물이 다시 터졌다는 경이로운 소식은 맑은 봄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소식을 들은 아낙네들은 저마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기와집 마당으로 아주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찰랑거리는 우물물을 두 손으로 떠서 마시며 참으로 달고 시원하구나. 부처님 같은 행수 어른 덕분에 이제 우리 마을은 평생 물걱 없이 살게 되었다며 기쁨의 춤을 덩실덩실 추었지요. 며느리는 아낙네들이 물동이에 물을 채워 돌아가는 정겨운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힘겹게 배운 지혜가 이토록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며느리를 단순한 거상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해준 가장 따뜻하고 존경스러운 은인으로 마음 깊이 온전히 받들게 되었습니다. 활기찬 아침이 지나고 따가운 봄볕이 내리는 무렵 기와집 마당 한 구석에 무너져 있던 장독대 역시 상단 일꾼들의 솜씨 좋은 손길을 거쳐 아주 반듯하고 깨끗하게 단장을 마쳤습니다. 며느리는 10년 전 자신이 정성스럽게 닦던 장독들이 가지런히 놓인 것을 보며 이번 가을에는 이 동마다 구수한 간장과 된장을 채워온 마을 사람들과 넉넉히 나누어 먹어야겠다고 아주 즐거운 다짐을 했지요. 집안에 흉물스럽게 처져 있던 거미줄은 모두 말끔하게 거쳤고 부서진 문풍지는 빳빳한 새 창호지로 깔끔하게 발라져 기와집은 마침내 웅장하고 기품 있는 본래의 자태를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며느리의 맑고 따뜻한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던 집안의 모든 기운이 봄꽃이 만개하듯 아주 화사하고 생기 넘치게 훌륭히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어가며 하늘을 붉은 저녁 노을로 물들이기 시작하자 며느리는 부하들을 시켜 고생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저녁상을 준비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아낙네들도 기꺼이 팔을 걷어붙이고 기와집 부엌으로 모여들어 며느리를 도와 하얀 쌀밥에 향긋한 봄나물을 무치고 시원한 동치미를 내어오는 등 흥겹고 잔치 같은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었지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붉은 모닥불이 타닥타닥 경쾌한 소리를 내며 따뜻하게 피어올랐고 그 주위로 둘러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노동의 고단함 대신 벅찬 성취감과 넉넉한 행복만이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모닥불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10년 전 애타게 그리워했던 고향 마을의 진정한 평화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되었음을 조용히 가슴에 새겼습니다. 자, 모두들 오늘 하루 우물을 파내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따뜻한 밥을 마음껏 드시고 내일부터는 각자의 밭에서 희망찬 새싹을 부지런하게 틔워보십시오 하고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촌장 어르신과 마을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밥과 나물 반찬을 아주 맛있게 입에 넣으며 행수 어른의 은혜 덕분에 우리 마을은 천년만년 부유하고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라며 크게 환호했지요. 아이들은 밥을 배불리 먹고 마당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까르르 맑은 웃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서로 토닥이는 아주 정겨운 풍경이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행수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 따뜻한 마을의 평범하고 다정한 이웃으로 섞여 들어가며 마음속 깊은 평온을 온전히 만끽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기분 좋게 채우고 있을 때 며느리는 작은 호롱불을 밝혀들고 따뜻한 누룽지탕을 끓여 시어머니의 어두운 뒷방으로 조용하고 차분하게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벽을 향해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는 시어머니의 굽은 등이 호롱불빛에 희미하고 애처롭게 흔들리며 시야에 가만히 들어왔지요. 어머니 밖에는 우물물이 터지고 사람들이 배불리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이제 탐욕스럽고 헛된 마음을 모두 내려놓으셨으니 이 누룽지를 드시고 오늘 밤은 아주 편안하게 푹 주무십시오 하고 며느리는 부드럽게 소반을 밀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를 돌아 며느리를 향해 엎드려 깊은 절을 올리며 내 은혜와 자비를 주고서도 결코 잊지 않으마 하며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죄를 확인한 며느리는 뒷방 문을 조용히 닫고 나오며 지난 1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원한의 족쇄가 마침내 완벽하게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하늘에는 어느새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넓고 반듯해진 기와집 마당과 지붕 위를 부드럽고 포근한 은빛으로 눈부시게 덮어주고 있었지요. 이 집을 지배하는 것은 차가운 권력이나 탐욕스러운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이해와 넉넉한 용서라는 사실을 그녀는 춤추는 사람들의 미소를 통해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달빛을 듬뿍 머금은 우물가로 다가가 맑은 물로 세수를 하며 과거 수칠로 더럽혀졌던 억울한 흔적들을 이 청명한 봄밤의 기운으로 완벽하고 깨끗하게 씻어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마당 가운데 피워놓았던 모닥불이 타닥타닥 작은 불씨만을 남긴 채 잦아들 무렵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 늦은 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모두들 돌아가셔서 넉넉하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내일부터 이 마을에는 가뭄 대신 풍요로운 단비가 내리고 웃음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하고 그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몇 번이고 머리를 숙여 며느리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아주 가볍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산길을 따라 뿔뿔이 정겹게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마을에 다시 고요한 정막이 내려앉자 기와집에는 오직 풀벌레 소리와 바람이 문풍지를 스치는 잔잔한 소리만이 차오르며 평화로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을 채웠던 상단의 무사들과 일꾼들도 며느리의 지시에 따라 행당채에 미리 마련된 잠자리에 누워 오늘 하루의 고된 피로를 씻어내며 깊은 단잠에 하나둘씩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상단을 훌륭하게 이끄는 여장부로서 며느리는 부하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핀 뒤에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온전하고 고요한 휴식의 시간을 조용히 맞이할 수 있었지요. 텅 빈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에 촘촘하게 박힌 수많은 별들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삼거리 주막에서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객주 할머니의 얼굴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드디어 원한 맺힌 이 집안을 다시 생명력 넘치는 곳으로 살려내고 제 억울한 누명도 명백하게 모두 벗었습니다. 하고 그녀는 바람결에 씻듯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찬 공기가 옷깃을 차갑게 스치자 며느리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머물고 있는 가장 크고 따뜻한 기와집의 안방을 향해 아주 조용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10년 전 이 안방은 시어머니의 탐욕과 날카로운 호통소리만이 가득했던 무섭고 숨막히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며느리의 맑은 기운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포근한 방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장작의 아궁이 속에서
은은한 열기를 내뿜으며 방바닥을 따끈따끈하게 데워주고 있었고, 방 안에는 맑은 매화 향기가 기분 좋게 감돌아 그녀의 지친 심신을 아주 부드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비단보가 덮인 이부자리 위에 편안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하루 동안 이 집안에서 일어났던 기적 같은 모든 변화들을 하나하나 기쁘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가녀린 산골 새댁이 얼굴에 수치를 당한 채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졌던 밤부터 천하를 호령하는 상단의 대행수가 되어 당당하게 금에 환영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멀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그녀가 결코 쓰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 반드시 고향 마을로 돌아와 진실을 밝히겠다는 아주 올곧고 강인한 의지가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용서라는 가장 위대한 복수를 완성한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호수처럼 한없이 잔잔하고 깊은 평화로움만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커다란 기와집의 억울한 눈물이나 헛된 탐욕이 깃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단단한 다짐은 맑은 밤 공기 속에 아주 고요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을 약하게 줄인 며느리는 문틈으로 살며시 보이는 고요한 산골 마을의 풍경을 아주 따뜻하고 애정어린 눈빛으로 한참 동안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집집마다 지붕 위로 부드러운 달빛이 포근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굶주림의 앓는 소리만 새어 나오던 초가집들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모여 편안하게 숨을 쉬는 아주 정겨운 온기만이 아스라이 전해져 오고 있었지요. 내일 아침이 밝으면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 맑은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넉넉하게 나눈 쌀로 밥을 지으며 희망찬 들판으로 아주 힘차게 일하러 나갈 것입니다. 자신이 이끌고 온 변화가 수백 명의 목숨을 살리고 한 마을의 운명을 눈부시게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은 막대한 재물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거룩한 큰 보물이었습니다. 이제 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짙고 고요하게 무르익었고, 며느리의 두 눈꺼풀에도 기분 좋고 나른한 졸음이 서서히 아주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비단 이부자리 속으로 몸을 깊숙이 밀어 넣으며 머리맡에 놓인 작은 호롱불을 입으로 불어 방 안을 부드러운 어둠 속으로 완전히 고요하게 잠재웠지요. 밖에서는 맑은 봄바람이 처마 밑에 풍경을 흔들며 고운 소리를 작게 내었고, 그것은 마치 10년간의 험난했던 시련을 위로하는 다정하고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며느리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도둑으로 몰릴까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꾸중에 숨죽여 눈물 지을 필요도 없는 가장 온전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그녀는 비로소 아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며느리는 다시 상단의 행수로서 짐을 꾸려 새로운 물산을 거래하기 위해 험난하고 넓은 천하를 향해 아주 바쁜 발걸음을 씩씩하게 옮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우물과 넉넉한 인심이 가득한 따뜻한 고향의 기와집이 아주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지요. 그녀가 베푼 용서와 자비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오래도록 아름답게 전해질 것이며, 수칠당한 며느리의 이야기는 이제 희망과 부활의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집안을 무너뜨린 것은 시어머니의 끔찍한 탐욕이었지만, 폐허를 딛고 화려하게 꽃을 피운 것은 시련을 꿋꿋하게 이겨낸 며느리의 맑고 거대한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아궁이에서 남은 숯불이 마지막으로 타닥 소리를 내며 사그라들고 기와집 전체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고요하고 깊은 침묵 속으로 아주 아늑하게 스며들며 잠이 들었습니다. 밤하늘의 밝은 보름달은 밤새도록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며 내일 또다시 시작될 마을의 눈부시게 찬란하고 새로운 아침을 아주 따뜻하게 축복해주고 있었지요. 모든 억울한 원한이 깨끗하게 풀리고 각자의 자리가 올바르게 제자리를 찾아간 평화로운 밤 며느리의 숨소리는 부드러운 리듬을 타며 방 안의 고요함을
더욱 짙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슬픔이나 고통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스스로 삶을 개척해낸 훌륭한 여장부의 당당하고 평온한 기품만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기와집의 따뜻한 이야기는 밤바람을 타고 산 넘어 퍼져나가 다른 마을 사람들의 고단한 마음까지도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여 가슴에 독을 품는 일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지만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껴안는 일은 모두를 훌륭하게 살리는 위대한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며느리는 그 기적을 스스로 증명해낸 진정한 영웅으로서 고향 마을의 수호자가 되어 이 기와집을 아주 굳건하고 따뜻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아픈 눈물도 억울한 사연도 없는 이곳에서 그녀는 매일 떠오르는 밝은 태양을 맞이하며 굶주린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웃는 아름다운 마을을 훌륭하게 이끌어갈 참입니다. 어둠이 깊게 내린 마당에는 소란스러운 사람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밤을 깨우는 아주 작은 자연의 소리들만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작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는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맑은 소리가 났고 장독대 주변에서는 풀벌레들이 아주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밤의 정취를 더해 주었지요. 며느리는 눈을 감고 고요한 자연의 숨결을 자장가 삼아 들으며 지난 10년간 팽팽하게 긴장했던 근육을 아주 느슨하고 편안하게 풀어내며 완벽한 안식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거짓과 악에는 결국 참된 진실과 용서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가장 평온하고 올바른 질서가 제자리를 찾는다는 아주 단순하고 굳건한 이치가 빛을 발하는 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음속에 맺혀 있는 무겁고 차가운 걱정이나 근심이 있다면 오늘 이 깊고 고요한 밤의 맑은 바람에 모두 가볍게 실어 멀리 날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쫓겨났던 며느리가 훌륭한 마음으로 기와집의 주인이 되어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의 내일도 결국엔 따뜻하고 바른 제자리를 아름답게 찾게 될 테니까요. 눈을 감고 아궁이에서 들려오는 장작의 따스한 소리와 처마 끝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아주 포근한 어둠 속으로 편안하게 빠져들어 보십시오. 자, 모든 이야기가 따뜻하게 끝이 났으니 며느리의 편안한 숨소리를 따라 여러분도 이만 걱정 없이 아주 깊고 달콤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실 시간입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